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이제 중세국어 세종어제의 훈민정음을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끝이 있습니다. 또 사실 이 훈민정음 파트는 나오는 단어가 계속 똑같은 문제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말싸미 하면은 이어적기나 주격조사에 대해서만 물어본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여기는 다 돼요. 반복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 파트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이 전체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세종대왕께서 만든 훈민정음에 대한, 내가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정신이 드러나 있죠. 그 부분을 마지막에 이어서 해보도록 해볼게요. 중세국어의 특징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해 봅시다. 중세국어 특징은 현재 우리와는 다르게 띄어쓰기가 없었다. 또 그리고 세로 쓰기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조, 높낮이죠. 여기서 포인트, 성조는 높낮이라는 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줍시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세로 쓰기를 하지 않았고, 세로 쓰기를 했고 성조, 높낮이가 있었지만 지금 이 프린트는 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는 거는 우리가 현재 보기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볍게 시작해 볼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새, 그리고 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짱, 그 다음에 윙, 이런 글자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 짜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한 번 더 있는데요. 선생님이 요 색깔로 친 이 녀석들은 우리가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라고 부릅니다. 중국 원음에 가깝게 이제 사용을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시험에서 실제로 쓰이는 거는 받침의 이응은 가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한글 만든 사람 누구예요? 라고 질문해보면 다들 세종대왕님이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것처럼 여기서 보면은 세, 종이라고 우리가 읽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응이 적혀있지. 그래서 세, 종이 아니라 생이라고 적은 이 받침의 이응은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로 가짜 이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또 지금 보면요, 글자 왼쪽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거나 또는 점이 안 찍혀 있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점이 3개 찍혀 있거나 이렇게, 점이 2개 찍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방점이라고 부르는 그런 녀석이죠. 방점은 글자 왼쪽에 0에서 2개의 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를 했어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성조는 높낮이를 표시한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 높낮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장단으로 많이 함정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점 두 개를 상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게 현대국어로 오면서 현대국어의 장음, 긴 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함정을 많이 팝니다. 우리 조심조심 잘 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어부터 봅시다. 나랏 말싸미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첫 번째로 시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이 시옷은 현대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의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 관형격 조사가 사실 유정명사일 때, 그리고 무정명사이거나 또는 유정명사 높임의 상황일 때 사실 쓰는 게 달라. 유정명사일 때는 우리가 의의를 쓰거나 방금 전에 본 것처럼 현대국어와 똑같이 의의를 쓰거나 또는 아래에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썼고요. 또 무정명사인 경우에는 시옷을 적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라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시옷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싸미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데 바로 우리 주격조사의 형태예요. 우리 주격조사가 시험에 진짜 초 빈출되는 애니까 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세국어에는 주격조사가 2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가는 훨씬 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밖에 없었는데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나 있었어. 앞말이 자음, 즉 받침으로 끝날 때. 그러면은 글자 이를 적고 여기에 더해서 이어적기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가 붙고 여기서 말쌈이 이어적기. 여기 선생님이 아래아를 키보드로 적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쌈이라고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필기할 때 아래아 그대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말쌈이 이어적기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바로 앞말이 이 모음으로 끝날 때예요. 이런 경우에는 생략해 줍니다. 생략. 아무것도 안 적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름 슬기죠. 슬기에 주어를 붙이고 싶으면 생략해요. 아무것도 없어. 그 결과 그냥 슬기 이렇게 적힙니다. 세 번째로 앞말이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모음 이만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라고 하는 단어에 짝대기 붙이면은 경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쥐 이런 글자만 보더라도 경주가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지. 또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미가 축소되었어요. 의미가 축소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옛날보다 적게 뜻의 범위가 적다라는 뜻인데요. 옛날에는 진짜 그냥 평범하게 말이라는 용어였는데 지금은 높임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친구들끼리는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의미 축소가 일어나서 여기에서는 주격조사 이의 형태가 이어적기로 적혀 있다. 의미가 축소되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여기도 엄청 시험에 잘 나오는 자리죠. 중국에라고 하는 이 자리인데요. 이 녀석을 우리가 비교부사격 조사라고 부르고요. 현대국어로 따지면은 와나 과라고 부르는 이런 글자예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사과와 딸기는 둘 다 빨간색이다. 이렇게 서로 비교 대조를 가지고 할 때 이때 쓰는 글자입니다. 현대국어에는 와라고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마띠. 얘도 또 너무 중요한 녀석이죠. 사마띠 할 때 이 시옷 받침인데요. 중세국어에는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팔종성법이 무엇이냐? 받침에는 8개의 자음을 쓸 수 있는데 그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받침에 쓰는 이응은 꼭지가 달린 이응이라고 해서 옛 이응이라고 따로 이름을 불러요. 이렇게 써요. 지금은 없어진 글자인 거죠. 이렇게 8개의 자음만 여기까지만 표기할 수 있다. 여러분 주의할 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1학기 때 배우는 음운 변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는 그느드르 무브으라고 하는 7개의 자음을 발음한다라는 걸 배우거든요. 근데 이 팔종성법은 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기 규정이라는 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발음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틀려요. 그래서 이 사마띠의 기본형이 뭐였을까? 기본형은 뭐냐면은 치읓 받침이에요. 선생님이 이 글자 하나만 쓸게요. 이 치읓 받침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팔종성법에 의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얘가 표기될 때는 시옷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 단어 두 가지 보면은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여삐 두 단어 먼저 봅시다.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 어여삐라고 하는 단어 둘 다 의미 이동했어요. 이 의미 이동이라고 하는 건 뭐죠? 뜻이 달라졌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미가 이동했는가 보면 어린은 옛날에는 어리석다의 의미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의 의미로 바뀌었고 어여삐는 이제 불쌍하게 또는 뭐 가엾게 의 의미에서 예쁘게 의 긍정적인 의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 다음에 또 단어 계속 보면은 니르고저라고 하는 단어 이 니가 포인트인데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이르고자 또는 뭐 말하고자 또는 뭐 표현하고자 이런 식으로 뜻을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차이가 있죠?
중세국어에는 니은을 썼는데 현대국어에는 이응을 쓰고 있죠. 이렇게 초성에 니은이나 리을을 쓰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포인트가 초성에 니은이나 리을을 쓰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두음 법칙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두음 법칙이 없었다. 중세국어에는 두음 법칙이 없었는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두음 법칙이 생기면서 니은이나 리을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역시 너무 중요한 거 시험 초 빈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배인데요. 얘가 바에 모음 이가 붙어서 배로 표기를 한 거야. 우리가 아까 배웠던 주격조사 형태 중에서 앞말이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났을 때 이를 붙이는 이 경쥐하고 같은 예시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 뜨들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죠? 뜨들이라고 하는 요 글자 여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숨에 여기도 보이죠? 이런 글자들 우리가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을 쓰는 것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을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 대부분 이제 현대국어의 된소리로 변하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요. 특히 뒤에 글자에 뒤자음의 된소리로 변했다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뜨들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포인트 표디라고 하는 단어 볼게요. 얘 현대국어로 읽으면 표지예요. 뭐가 달라졌죠? 중세국어에서는 디귿이었는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지읒이 되었죠? 우리 이렇게 보면은 디귿이나 티귿이 이 몸을 만나면은 이제 지, 치 이렇게 변하는 걸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하는데 국외음화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놈이라고 하는 단어도 놈 플러스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 형태 쓰면서 이어졌겠죠. 그래서 말싸미하고 똑같은데 얘도 역시 의미가 축소됐어. 중세국어 때 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사람, 그냥 성인 남자를 부르는 건데 지금은 남자를 낮춰서 표현을 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의미가 변했습니다. 의미가 축소했어요. 미안해요. 변한 거 아니고 축소. 그 다음에 한이라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많다예요. 왜냐하면 중세국어에서 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요 아래야 하다를 썼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 하다. 그래서 요게 지금의 하다예요. 그래서 어여삐 여겨 여기서도 보면 두음 법칙 없는 거죠.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자 여기 요 줄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고 안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지만 또 막상 뭐 프린터 풀고 문제 풀고 이러다 보면은 다양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같이 수업을 하는 편인데요. 일단 먼저 이 스물이라고 하는 이 으 부분이 포인트야. 이 으가 뭐냐면은 중세국어에는 원순 모음화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오, 우 이런 거를 입술이 동그랗게 해서 발음한다 해서 원순 모음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오, 우 이런 애들 있고요. 우리가 발음할 때 입술을 옆으로 넓적하게 한다고 해서 평순 모음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 대표적으로 뭐 이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입술을 넓적하게 하는 평순 모음인 거죠. 자, 그런데 스물처럼 초성이 입술 소리였고 중간에 있는 중성이 평순 모음이었던 게 현대국어로 오면서 원순 모음, 오 아니면 우 이런 걸로 많이 변했어. 스물 지금은 우 발음을 하죠. 우리가 우 표기하죠. 이런 것처럼 원순 모음으로 변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거를 원순 모음화라고 해요. 중세국어는 그 전이니까 원순 모음화가 없었다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맹간온이 이 부분도 사실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는데요. 현대국어에는 역시 없어졌는데 우리가 1인칭 선어말 어미 오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일단 1인칭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배워볼게요. 1인칭은 나. 화자를 포함하는 대상을 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단어로 주어가 시작을 할 때 맨 문장 마지막에 문장의 종결 단어에 오를 집어 넣어야 하는 규칙이에요. 되게 지금은 어렵죠. 지금 이런 게 없으니까. 선어말 어미 자리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주로 높임 표현이나 과거 표현,
먹었다 할 때 아니면 뭐 보시다 할 때 시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맹가노니의 이 노가 사실은 나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오가 결합이 되어서 노라고 하는 글자로 합쳐진 단어예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으면 몰라도 괜찮고 그래도 프린트 풀 때는 좀 알면 좋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바로 순경은 비읍이라 부르죠. 지금은 다 없어졌죠? 니겨 여기도 두음법칙 없어졌고요. 자, 여기 수매가 진짜 중요해서 그 밑에 있는 따라민이라부터 올게요. 먼저 일단 따라민이라 보면 여기 어두잠군 썼네 라는 거 알 수 있고, 라미라고 하는 따름인이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어적기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어두잠군 이어적기 이런 거 했다는 거. 자, 수매 일단 기본형부터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수매의 기본형은 날로 쓰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하다의 의미의 쓰다 있죠? 이렇게 쓰고 싶었던 거야 원래. 근데 얘를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얘를 명사형으로 바꾸고 싶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웃다를 웃음 이렇게 음을 붙여서 명사로 바꾸죠. 동사를 명사로 바꿔. 그것처럼 쓰다도 똑같이 명사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같은 걸 붙여야 되겠지. 그래서 명사형 어미가 중세국어 때는 두 개가 있었어. 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면 쓰다 뒤에 옴이 와야 될지 쓰다 뒤에 움이 와야 될지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냐면 모음 조화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돼. 모음 조화라고 하는 게 또 무엇인고 하면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쓰는 거를 우리가 모음 조화라고 불러. 양성 모음은 대표적으로 아래아 또는 뭐 아, 오 이런 애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음성 모음은 안 돼. 아래아 또 아, 오 이런 애들. 음성 모음은 으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는 중성 모음이라고 해서 어디든 붙을 수가 있었어.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쓰다의 모음을 보면은 으로 끝이 났죠? 이 으는 음성 모음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음성 모음인 움이 와야 했었던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글자 바뀌겠죠. 쏨 요렇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조사 애를 붙이고 싶었던 거야. 애.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어적기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어적기는 받침에 있는 걸 그 다음 초성 자리에 옮겨서 내가 표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씀에 이렇게 표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씀에라고 하는 이 글자에는 총 4가지 용법이 있어. 어두자음군, 명사형 어미 그거를 선택하는 모음조화, 마지막에 이어적기까지 4가지 중세국어 용법이 숨어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매우 좋아하시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세종어조 훈민정음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우리 4가지 그 정신이 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부터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글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말이 중국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주정신이야.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바가 있어도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쌍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데가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신 거죠. 그리고 28자를 만드니 새로 만들었대, 창조정신. 저만 사람마다 맨날 써도 다 편안하게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창조정신까지, 아이고 실용정신 까지 요렇게 같이 마무리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용법뿐만 아니라 사실 뜻도 이 단어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도 다 기억을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까지도 꼭 추가 암기하세요.